이슈토크입니다. 부산은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의 불모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산시의 문화예술 정책을 살펴보고 진정한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지 오늘 이슈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김부민 경제문화위원장, 또따또가 김희진 운영지원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은 사실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을 하는데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부산이 어떤 위상을 좀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부산의 문화예술이 어떤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일단 뭐 부산을 평가할 때 보통 문화의 불모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은 문화 잠재력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국 어느 곳을 가든 부산 출신 예술가들을 항상 만나게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인력들이 부산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인력들이 자신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이 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산을 떠나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산 소극장 두 곳이 공문을 닫는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부산의 연극 소극장이 지금 10군데가 안 됩니다. 네, 이 점만 보더라도 부산에서는 순수 창작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창작물을 보여줄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네. 네. 부산 출신 예술가들이 많은데 그만큼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 입장에서는 좀 귀한 인재들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좀 아쉬운 뼈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난해 이제 부산시의회에서 원도심 예술 창작 공간이죠. 또따또가 예산을 반토막을 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좀 반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뭐 사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 추운 겨울날 참 예술인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연말을 보내야 되는데 연말에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간담회 전후를 통해서 네. 시와 시의회와 그리고 또따또가와 문화재단이 한번 사전에 의견을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고 그래서 결론은 일단 또따또가 입주 작가들은 내년에 입주해서 창작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게끔 네. 하는 데는 노력하겠다라고 네 개 기관이 같이 의논을 했고요.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네. 일부지만 지적이 됐고 그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네. 감사를 요청을 했고 감사 결과가 나온 여부에 따라서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 시 예산에 편성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네. 특성 때문에 당해년도 편성, 당해년도 지출 그리고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면은 계속 가는 그런 기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 조치가 된 그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건지는 시와 시의회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태가 그래도 일단락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사실 또따또가뿐만 아니라 부산 문화예술계에서 뭐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예산도 좀 삭감이 됐는데요. 지역 예술인들의 반발이 뭐 당연히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역 예술인들은 이번 또따또가 사태의 경우에는 감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좀 부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충분히 감사 이후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전에 그렇게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부산시에서 만든 시민문화권 조례에 네. 이제 들어있는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의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일이 향후 또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 주변에 함께 일하는 분들의 반응도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뭐 당연히 일단 저희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많이 이 사항에 대해서 반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 얘기하신 이제 성폭력 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네. 당연히 어떤 이 시대에서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챙겨야 되고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도층의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조금 폄하하거나 홀대하는 네.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예, 부산시에서 2019년 문화예산 예산을 일괄적으로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20%면 꽤나 큰 퍼센테이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부산시에서 지역 문화예술계를 홀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걸 이제 시 전체로 바라보면 문화예술계만 20%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네. 부산시가 출연하는 기간 그리고 그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20%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괄 삭감된 이유는 전 시를 책임졌던 그 분들의 시정책과 현 시장님의 시정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관과의 사업 조정으로 인한 네. 그런 구조조정, 재조정 그리고 어떤 그에 집중을 할 건지 때문에 일괄 삭감을 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후 조치 이후에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일부 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홀대한다는 느낌을 저 또한 받습니다. 근데 네. 전 정확히 말해서 예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처음 당선되시자마자 그 국제영화제를 찾아가셔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고 네. 어느 정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또 지켜지고 있다라고 저희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예술인들, 특히 부산 지역의 예술인들한테 예우를 지금 어떻게 할 건지가 그래서 부산 지역이 지역이지만 제2의 도시면 그 지역의 도시의 예술가들한테 그만큼의 예우를 해주는 게 저는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만 삭감된 게 아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부산의 문화시설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문화 불모지다라는 표현도 좀 사용을 하셨는데 사실은 명색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뼈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시설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도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 예술인들의 기본 활동 보장과 함께 문화시설의 확충은 당연한 그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부산시가 좀 대형 문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 속에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정말 그 제2의 도시가 전국 최하위의 문화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시민들 입장에서도 네. 네, 안타까운 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단적인 어떤 비교는 안 되겠지만 예. 오페라 하우스를 만드는 예산이라면은 만약에 동네마다 소극장을 한두 개씩 만들어도 가능한 네. 그런 예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올해 뭐 그 2조 약 2조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오히려 저는 뭐 5조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과감한 문화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편성을 통해서 기본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야 네. 지역의 어떤 문화 발전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냥 부산 시민으로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말씀하신 기본적인 인프라, 예술 기본 인프라라는 게 소극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는 건지 좀 네. 궁금합니다. 그 소극장을 예를 극장을 예를 든다면요. 예. 예. 대개 이제 극장을 만들자 그러면 예술인들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극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민분들이시거든요. 네. 관객으로서 참여를 하시죠. 그 문화 이용권 확률 실태를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의 부산 시민들은 다 영화관만 이용을 하십니다. 현재 영화관은 다 대기업에서 하는 영화관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그 문화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은 많지만 소극장이든 소규모 음악홀이든 또는 뭐 소규모 전시장이든 이런 곳들을 찾아가서 문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작은 도서관이나 동네 책방이나 또는 그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한 주민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 바로 집 앞에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이죠. 이제 부산 문화 2030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해양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2조 원이라는 큰 돈을 문화 부문에 투입하기로 한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부산시에서 용역을 해서 2030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거를 2030을 발표하기 앞서 전시를 책임졌던 분들도 항상
그 취임 초나 되면 이런 문화 정책을 발표를 하세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는지 항상 시작은 꼭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을 위하겠다 또 뭘 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시는데 네.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먼저 전제를 깔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시에서는 이번에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오페라 하우스가 위치하는 북항에 개발을 하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남북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부산이 출발지가 되니까 남북 교류 문화 사업의 두 번째가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 도시니까 유네스코 창의 도시가 되겠다. 이런 네. 세 가지의 특징이 좀 있었고요. 재정적으로는 시장님께서는 2030년까지 OECD가 하는 OECD 국가에서 평균이 2.6% 정도의 재정이 지원된 문화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네. 부산시는 그보다 앞서서 3% 정도를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하면 부산시 예산이 약 12조거든요. 네. 교육청을 제외한. 네. 그래서 12조면 올해 예산은 한 3,600억 정도를 확보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올해 문화예산은 약 한 2,6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안에 한 1,000억 정도, 1,000억 이상을 더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2030 비전의 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관련 예산, 문화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투자를 하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 문화 정책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좀 이게 문화 예산이 어떻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고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봅니다. 이 3,6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화예술 창작 활동하는 예술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배정이 되고 네. 얼마만큼 이 우선순위가 배정되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산시의 시작은 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 작년을 통해서 색깔이 좀 다른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선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문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인데 이 지방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20년 지나서 처음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만들어 나가는 진행 중이다. 네. 그리고 그게 시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 문화예술인과 좀 대화하는 장도 많이 마련돼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산시 문화 정책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뭐 그동안 부산시가 발표한 문화 정책 중에서 나빴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문화 정책들을 어떻게 실천해내느냐, 실현해내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려면은 그 자원 조달이나 네.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받침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냥 전시적 선언으로만 끝내고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실질적인 대책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예술가 하면 보통 좀 어렵다, 배가 많이 고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청년 예술가들은 좀 기반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청년 문화와 관련된 어떤 지원이나 인프라는 좀 어떤 편인가요?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은 도시의 미래입니다. 네. 청년이 없는 도시는 존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모든 정책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존의 그 청년 문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 현장을 가보면은 청년들이 좀 들러리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주체로 내세우고 청년들과 얘기해서 만드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부산의 어떤 청년 문화와 관련된 지원 및 인프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그것도. 네. 근데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청년 기본 조례를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청년 기본 조례에 3조에 보면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네. 1항은 그 대상입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근데 2항부터 6항까지는 그 정의에 다 문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 중에서도 문화가 빠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도 청년 문화 정책에는 관심도 있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나 네. 아직까지도 문화에는 실질적인 예산이 크게 투여는 못 되고 있습니다. 실 예산이 고작 해봤자
몇십억 정도밖에 문화 쪽으로는 직접 하지 않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있으나 거기와 또 더불어서 청년 정책에는 또 시가 많이 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진다면 어떤 게 하나가 또 청년 문화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네. 청년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저는 문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만들어 나간다면 시가 생각하는 청년 문화를 같이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부산의 100년을 책임질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곳의 가장 앵커 시설로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뭐 아직 예산 문제로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한데 부산 시민들의 어떤 기대감도 있고 또 돈을 먹는 하마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예술인으로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그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 부산에서의 어떤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시민들과 함께 항류에 나가기 위해서는 네. 문화 감수성에 대한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여성 문제들을 통해서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어떤 그 나이나 위계나 어떤 특정 차이를 통해서 굴욕감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거나 불평등을 조장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사회 전체의 인식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문화 감수성도 똑같은 측면에서 필요하다. 시민들과 각자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모두가 문화 감수성을 충만하게 가진다면은 네. 오페라 하우스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 감수성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번 최근 그 또 떠또가 사태를 이끄신 그 시의원분과 함께 한 40분 가량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그분이 본인이 시의원이 되시고 나서 제가 한 번쯤 찾아올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40분 동안에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좀 문화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되면은 그런 감수성이 부족하다 보면 일종의 갑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 감수성이 기반이 된 기반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사회 전반의 활동들이 조직화된다면은 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사실 예술은 사회 발전의 근간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 문화 예술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앞으로 좀 마련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아까 말했지만 오페라 하우스 지으면 문화예술이 발전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예술은 사실 그 무형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무형적에게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문화 생태계를 예를 들면서 기존의 문화 생태계는 예를 들면 클래식을 우대하고 국악을 조금 약간은 비교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꼭 부산의 생태계까지 도입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부산의 문화 생태계는 부산만의 색깔이 있는 생태계를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국적인 문화 생태계를 참고는 하지만 네. 부산만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문화 생태계가 필요하다. 거기에 부산이 살려고 하는 그 문화 중에서 문화만 해서는 좀 저는 지역의 발전이 좀 다르다 보거든요. 예. 그다음 관광이 저는 부산의 문화 발전을 산업화로 만들고 지역의 경제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연결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각 문화가 있지만 이걸 연결시켜 주는 것이 관광이고 이 관광이 잘 되면 산업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세 가지가 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좀 하고 예술은 부산만의 색깔이 만들어질 때 부산 예술을 어떻게든 지원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취할 것 같습니다. 예.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문화 감수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모든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네, 삶의 방식들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저는 분명히 그 중심에 문화 예술이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그런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부산의 문화 발전에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